이화영 증인께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라서 허위 자백을 할 리가 없다. 자기들이 아무리 회유하고 압박해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십시오. 그때 당시 상황은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수백 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제가 듣기로는 제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압수한 문건만 5만 건이라고 하는데 저와 관련된 주변 정치인을 포함해서 지인을 포함해서 저와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심지어 저 처와 가족들까지 검찰이 압박해서 실제로 이 옆에 있는 지금 저와 같이 일했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인 신명석 국장은 실제로 구속까지 시켰고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시킬 것이다라는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별건을 수십 건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 등으로 저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반드시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지만 좀 검찰 측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자, 실제로 검찰은 경기도 도청에 압수수색을 위한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장기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세요? 네. 네. 자, 뒤에 이제 김강민 변호사 계시잖아요. 이거 짧게 하나 묻고 넘어갈게요. 허위 자백을 한다. 그러니까 진술의 임의성이 있냐 없냐가 다툼이 생길 때 진술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실제 대법원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선수재 사건의 공여자 등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0여일 내지 수십여일 동안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되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면 이들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 수면 부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사안들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의혹을 제기했으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네, 돌아가십시오. 자, 이화영 증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 혹은 위법 의혹들 이 중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진짜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청이 문을 내려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짧게 답변해 그 주십시오. 부분 모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후에 제가 증언을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한 부분을 좀 잘라서 질문을 해주시면 네, 짧게 답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더 질문 드릴게요. 자, 일단 공범 분리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공범 분리는 검사실에 불러서 거기서도 분리를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저 대질 조사한 거다 이렇게 지금 자꾸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범들 불러서 그들에게 편의 제공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소위 말하는 진술 세미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질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밖에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전화도 하게 해주고 이렇게 제공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를 위해서 쌍방울 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는 김성태 씨와 방영철 부회장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에 거의 상주하였습니다. 네. 자, 보니까 우리 이화영 증인도 저희가 이제 전체 출정 기록을 받지는 못했고 일부를 받았는데 실제 이게 6월 30일 날 보니까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네, 이런 분들이랑 이화영 증인이 같이 조사를 받았어요. 1313호에서. 네. 이날 4시 만났던 거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은 있었잖아요. 저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날 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날 출정 시간은 비슷한데 돌아간 시간을 보니까 이화영 증인은 23시 17분, 김성태 23시 17분, 방용철 23시 17분 다 똑같은 시간에 돌아갔습니다. 혹시 이거 돌아가실 때 같은 차로 갔습니까? 당연히 같은 차로 갔습니다. 네, 어떤 차로 갔습니까? 구치소 측의 호송차로 갔습니다. 호송차? 예, 그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돌아갈 때 이 공범들 간에 분리해서 앉았습니까? 아니면 같이 앉았습니까? 작은 차기 때문에
분리라면 분리할 수도 있고 같이 가면 같이 갔다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작은 차량은 어느 정도의 작은 차입니까? 아, 몇 인승 정도? 12인승? 12인승 보통의, 정도. 예, 작은 차들은 그럼 이때 돌아갔을 때는 그 지금 얘기했던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 모르는 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던가요? 구속된 수용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자, 보니까 이렇게 한 번만이 아니라 새벽에 돌아간 적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럴 때에도 다 지금처럼 비슷하게 특정한 차를 가지고 작은 차를 가지고 같이 돌아간 때가 많았나요? 대개 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행영법 위반들입니다. 그 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지금 말씀. 시간이 네,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네, 이따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조재현 변호사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겁니까? 과거부터 좀 알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박성용 검사가 만나보러 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선임하던 초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네. 변호사 선임을 못 해준다고 보내셨고 네. 나중에 이 5월 6월 정황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해줄 조재현 것이고. 변호사를 소개해서 만났습니다. 네. 김성태, 방영철 안수가 증인을 직접 회의한 적도 있죠? 자주 있었습니다. 짧게만 특히 뭐 김성태 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뭐 그 거짓 진술을 많이 해가지고 나와 내 주변인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자기가 다 해놓겠다.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어차피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부지사님 혹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부지사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미 다이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이 상황에서 좀 빠져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김성태 씨가 지속적으로 박상용 검사께서 아주 여러 차례 10회 이상 김성태와 저 둘만 교도관 배석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2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